1912년 10월 29일 평안북도 의주군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죠.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송기정이었어요. 송기정이 자란 의주는 압록강 건너편이 바로 만주인 국경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곳이었죠. 송기정의 집은 그야말로 초라했어요. 기와집은 꿈도 못 꾸고 초가집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사정없이 들어왔어요. 이불도 변변찮아서 형제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추위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어린 송기정은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학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학용품이었죠.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도 쉽게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송기정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외를 팔기도 하고 군밤을 팔기도 하고 각설탕을 팔기도 했어요. 겨우 몇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물건을 준비하는 거였죠. 여름이면 참외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거리로 나갔어요. 참외 사세요. 달고 시원한 참외 하고 외치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겨울에는 군밤 장사를 했어요. 밤을 구워서 따뜻할 때 팔아야 했기에 추운 겨울날에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돈이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었으니까요.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손님들이 불쌍히 여겨 조금 더 주기도 했어요. 얘야, 이렇게 어린 게 벌써 장사를 하니 기특하구나. 여기 조금 더 줄게. 그런 말을 들으면 송기정은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 자신은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공터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술래잡기를 할 때 송기정은 거리에서 참외 사세요 하고 외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장사로 번 돈은 고스란히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 점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 돈이 집안에는 큰 보탬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송기정이 벌어온 돈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우리 기정이가 장하구나. 고생이 많다.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꽤 멀었습니다. 자갈길을 따라 23km를 걸어가야만 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학교에 도착했죠. 다른 아이들은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만 송기정은 뛰어가야 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학교에 가려면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뛰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죠. 특히 자갈길은 울퉁불퉁해서 발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나 어느새 뛰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갈길을 맨발로 뛰기도 했어요. 신발이 없거나 아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발바닥이 굳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만큼 다리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돌에 발을 다쳐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지간한 돌에는 다치지 않게 되었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뛰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킬로미터씩 뛰는 것이 송기정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훗날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가 되는 기초 체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소학교 6학년 때 송기정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의주에서 만주 안동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경주 대회가 열렸어요. 약 5km를 달리는 대회였는데 주로 성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였습니다. 송기정의 선생님이 말했어요. 기정아, 네가 매일 뛰어다니는 걸 보니 다리가 튼튼해 보이는구나. 이번 대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어른들과 경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출전하기로 했어요. 대회 당일 출발선에 섰을 때 송기정은 긴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자신보다 훨씬 큰 어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도 있었죠. 송기정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어린 참가자였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송기정을 보고 웃었어요.
저 꼬마는 왜 나왔어? 5km를 완주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이 따가웠지만 손기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Run this 아센 할 수 있어. 나는 매일 이것보다 더 먼 거리를 뛰는 걸.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발을 기다렸어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요. 횡킨 하트의 송기정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평소에 학교 오가며 뛰던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죠. 어른들은 처음부터 힘껏 뛰었지만 송희정은 차분하게 달렸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가면 나중에 지친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 말을 기억하며 꾸준히 달렸습니다. 1km, 6km가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빨리 뛰던 사람들이 점점 지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송기정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다리에도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3km 지점을 지날 때쯤 송희정은 중간쯤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4km를 지나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하나둘 따라잡기 시작했죠. 어른들은 놀란 표정으로 손기정을 바라봤어요. 저 꼬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송희정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송희정은 놀랍게도 선두 그룹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왔지?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렸고 결국 송희정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학교 6학년 소년이 성인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한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송희정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1등을 했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꾹 참고 섰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고 선생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달려와서 송희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정아, 네가 해냈구나. 1등이야. 송희정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자신이 우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른 선수들도 송기정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어요. 대단한데? 이 나이에 어른들을 이기다니. 앞으로 큰 선수가 되겠어. 처음에는 송기정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약간의 상금이나 상품이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손기정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우승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정이가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뛰는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 그날 저녁 송희정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대회 우승을 계기로 송희정의 달리기 재능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체육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소년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큰 선수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기정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경성지금의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손기정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시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 당시 조선 최고의 도시인 경성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경성으로 간다는 것은 손기정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에서 경성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당시 경성은 조선 최대의 도시였어요. 시골 소년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습니다. 기정아, 경성은 멀어? 우리가 자주 볼 수도 없을 텐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송기정은 결심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1929년 손기정은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기정아, 나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리기도 잘해라. 우리는 네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소원이야. 손기정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손기정은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자. 경성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컸습니다.
의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건물들이 즐비했고 전차가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어요. 양정고보는 당시 명문 학교였습니다. 학교 건물도 웅장했고 운동장도 넓었죠. 송희정은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기숙사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성이나 큰 도시 출신이었는데 송기정은 시골에서 온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경성이나 큰 도시 출신이었는데 송희정은 시골에서 온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말씨도 달랐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고 다닐 때 송희정은 낡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도시락도 변변찮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얀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였지만 송희정의 도시락은 보리밥에 김치 한 쪽이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창피해서 혼자 구석에 가서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만큼은 달랐어요. 달리기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빠르면 빠른 것이고 느리면 느린 것이었죠. 송희정이 육상부에 입부하자 선배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신입생이 달리기를 좀 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훈련 경주가 열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입생 송희정이 선배들을 따라잡는 것도 모자라 앞서가는 것이었어요. 한트리디 선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보통이 아닌데? 코치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송희정, 너는 장거리에 재능이 있구나. 마라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마라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송희정은 잘 몰랐어요. 42.195km를 달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됐죠. 하지만 코치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마라톤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빠지지 않고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10km, 그 다음에는 20km, 점점 더 긴 거리를 달렸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추위 속에서 몸을 떨며 운동장을 도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희정은 참았어요. 고향에서 참외를 팔며 자갈길을 뛰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나았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달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훈련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쳐서 쉬고 있을 때도 송희정은 계속 달렸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한 바퀴 또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코치는 그런 송희정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 친구는 정신력이 남다르구나. 재능도 있지만 저 끈기라면 큰 선수가 될 수 있어. 1943년 송기정은 첫 번째 공식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어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린 학생이 어떻게 성인 선수들을 이긴 거지?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양정고보의 신성 손기정 우승.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1933년부터 1936년까지 3년 동안 손기정은 마라톤 대회에 13번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번을 우승했어요. 3위 이하로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뿐이었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손기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935년 송희정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아사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죠. 이 대회는 일본 최대의 마라톤 대회였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참가하는 국제대회였어요. 송희정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해볼 기회였으니까요. 대회를 앞두고 송희정은 더욱 열심히 훈련했어요. 매일 30km 이상을 뛰었고 체력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코치는 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 라고 격려했어요. 대회 당일 도쿄는 수많은 관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출발선에는 일본의 최고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송희정은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송기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달리기로 말하자는 생각뿐이었죠. 출발 신호가 울렸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송희정은 항상 하던 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초반에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힘을 아꼈습니다. 10km, 20km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송희정은 차분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30km를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앞서가던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했고 송희정은 그들을 하나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35km 지점에서 송희정은 선두 그룹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40km를 지나면서 완전히 앞서 나갔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을 때 손기정은 혼자서 달리고 있었어요. 2등과는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 송희정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기록은 2시간 26분 42초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기록급의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비공식 기록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죠. 일본 관중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조선인 학생이 일본 최고의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한 것이었으니까요. 신문들은 손기태의 일본식 이름으로 산지즌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송희정의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송희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승한 것은 기뻤지만 일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싫었어요. 나는 송희정이야. 손기태이가 아니라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우승으로 송희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올림픽, 세계 최고의 무대였어요. 송희정은 설레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쁜 것은 당연했지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송희정은 일본 대표로 출전해야 했어요. 조선 대표가 아니라 일본 대표로 말이죠. 유니폼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송희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 조국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 달려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손기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본 유니폼을 입고 뛰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선이 있다. 조선인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자. 1936년 8월 손기정은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했어요. 며칠 밤낮을 달려 독일에 도착했을 때 송희정은 베를린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답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거리를 오가고 거대한 경기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해서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마라톤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호들,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선수들, 모두 금메달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죠. 송희정도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대회를 며칠 앞두고 손기정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 의주에서 참외를 팔던 어린 시절, 자갈길을 맨발로 뛰던 날들, 경성으로 올라와 고된 훈련을 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대회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레이스를 상상했어요. CBE 195km.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뛸지, 언제 힘을 낼지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러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어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더웠어요. 마라톤을 뛰기에는 쉽지 않은 날씨였죠.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조건이었으니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은 10만 명이 넘는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타디움을 출발해서 베를린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출발선에 섰을 때 송희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하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훈련이 자신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렸어요.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초반에는 힘을 아끼고 중반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전략이었죠. 스타디움을 벗어나 베를린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응원하고 있었어요. 독일 선수들에게는 열광적인 응원을,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송기정이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보고 일본 선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송기정의 가슴은 아팠지만 달리기에 집중했어요. 1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송희정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페이스는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편안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20km를 지나면서 앞서가던 몇몇 선수들이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너무 빨리 나간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한 것이죠. 25km, 30km. 반환점을 돌아 다시 스타디움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송기정은 선두 그룹에 합류했어요. 56명의 선수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구간이었으니까요.
35km를 지나면서 손기정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힘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둘 선수들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수는 놀란 표정으로 손기정을 바라봤고 어떤 선수는 따라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6km 지점에서 손기정은 마침내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기정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아직 6km 이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7km를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청은망은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어. 마침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바로 그때 손기정은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의주의 작은 집,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가족, 자갈길을 맨발로 뛰던 어린 시절.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해낼게요. 손기정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라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어요. 38km, 39km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2등 선수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승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40km를 지나면서 손기정은 확신했어요. 이겼다. 내가 세계 최고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이 영광이 일본의 것이 되다니. 마지막 2km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손기정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보였어요. 10만 관중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기정은 트랙을 달렸어요.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손기정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죠.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손기정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꼿꼿이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일본 코치와 관계자들이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대단하다. 천황 폐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손기정은 그들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승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2등과 3등 선수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3등은 남승용이었습니다. 함께 온 조선인 동료가 동메달을 딴 것이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힐그레이디, 남승용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했어. 조선이 해냈어. 손기정이 답했습니다. 시상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손기정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시상대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일장기가 올라가는 것을 봐야 하는구나. 일본 국가를 들어야 하는구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였어요. 양옆에 은메달리스트와 남승용이 섰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메달 수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위원이 손기정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월계수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었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어서 국기 개양이 시작되었어요. 일장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손기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일장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우승했는데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올라가는 것, 애국가가 아니라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것,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0만 관중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일본 국가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승용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조선인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국가 연주가 끝났습니다. 손기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는 일장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손기정은 속으로 맹세했어요. 언젠가는 태극기를 달고 이 자리에 서리라. 우리 조선도 반드시 독립하리라. 시상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기정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특히 가슴의 일장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손기정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진 촬영 중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손기정이 월계수 화관을 손에 들고 가슴 앞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의도적이었어요.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였죠. 네버스의 자극은지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일본 관계자들이 화관을 내려놓으시오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송희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야 했죠. 그 시간 동안 송희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조선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손기정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손기정이 세계를 제패했다. 조선인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손기정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귀국 후 며칠 뒤 동아일보가 시상식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슴에 일장기가 지워져 있었어요. 손기정은 신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니 고맙습니다. 군이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열광했어요. 잘했다. 조선인의 가슴에 일장기가 있을 이유가 없지. 거리에서 사람들이 환호했고 동아일보 앞에는 감사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본 총독부가 즉각 동아일보에 정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자들을 체포했어요. 편집국장, 사진부장, 기자들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송희정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분들이 고통받는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국제대회 출전도 금지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선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24세 한창 전성기인 나이에 더 이상 세계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된 것이죠. 송희정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독립 만세, 해방의 기쁨은 컸지만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고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체육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희정도 이 일에 참여했어요. 육상경기연맹 재건에 힘썼죠.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송희정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기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죠. 개막식 당일 송희정은 태극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깃발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16년 전 일장기의 무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무게였어요.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송희정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손기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식, 76세의 송희정은 성화를 받아들었어요. 트랙으로 나서는 순간 10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송희정, 송희정,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송희정은 성화를 높이 들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트랙을 돌며 송희정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주에서 참외를 팔던 가난한 소년, 이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던 청년, 그리고 지금 서울 올림픽에서 성화를 들고 달리고 있는 노인. 76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성화를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고 트랙을 빠져나올 때 손기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관중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환경조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기정은 정말 기뻤습니다. 5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것이었죠. 이제 내 한이 풀렸어. 송희정은 환경조에게 말했어요. 2002년 11월 15일 송희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0세였어요. 긴 여정이 막을 내린 것이죠.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직접 운구했습니다. 선배님, 편히 쉬세요. 손희정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매년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요. 송희정 기념관도 만들어져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송희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좌절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죠. 송희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달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달리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송희정 선생님, 당신의 달리기는 충분했습니다. 1912년에서 2002년까지 90년의 여정. 그 긴 세월 동안 송희정은 한국 현대사와 함께 숨쉬었습니다. 송희정 선생님, 편히 쉬세요. 당신이 달렸던 그 길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송희정 선생님은 향년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매년 열리는 송기정 마라톤 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합니다. 젊은이들부터 우리 또래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42.195km를 완주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30km를 넘어서며 다리가 아플 때 송기정 선생님도 이 고통을 이겨냈지 하며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송기정 기념관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모십니다. 베를린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죠. 그때가 그랬지. 나라가 없으니 저렇게 소름을 당했어.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이 세계 최고였어. 일본 놈들이 뭐라 해도 송기정은 조선 사람이야. 손주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얘야, 저분이 송기정 선생님이시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아이들은 금메달과 월계수 화관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진짜 금메달이에요? 그럼 진짜지.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거야. 요즘도 TV에서 마라톤 경기가 나오면 해설자들이 꼭 송기정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송희정 선배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젊은 선수들도 인터뷰할 때마다 송희정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죠. 8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마라톤의 자랑입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송기정 선생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가난했으니까요. 보릿고개를 넘기며 배고팠고 맨발로 학교 다녔고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던 기억들. 송희정 선생님도 똑같았잖아요. 참외 팔아서 학비 벌고 자갈길을 맨발로 뛰고.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송희정 선생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 교육시키고 힘들었지만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송기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끈기와 인내, 우리가 다 물려받아 실천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 송희정 선생님이 하셨던 이 말씀, 우리 인생의 모토였잖아요. 사업이 어려워도, 농사가 안 돼도, 자식 키우기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나이 70, 80이 되었지만 여전히 배울 게 있어요. 송기정 선생님은 76세의 서울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리셨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송희정 선생님처럼 건강 관리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도 90세까지 꾸준히 걸으셨어요. 경로당에서 후배들에게 인생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송희정 선생님이 젊은 선수들 가르치신 것처럼요. 손주들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왔잖니. 너도 할 수 있어. 송희정 선생님 이야기도 들려주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의주에서 참외 팔던 소년이 세계 최고가 되었듯이 우리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한국 마라톤의 토대를 닦으셨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았어요. 그러니 우리 자부심 가지고 삽시다. 힘들게 살았지만 당당하게 살았어요. 송기정 선생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후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즐기며 손주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며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송희정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인생이다. 길고 힘든 여정이지만 끝까지 가면 반드시 결승선이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90년, 100년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챙기시고 즐겁게 사시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송희정 선생님이 76세에도 80세에도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송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법, 성공해도 겸손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왔고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고개 숙이셨던 그 아픔이 서울 올림픽의 영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겪었던 고난도 지금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송희정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으로요.